자, 먼저 지난주에 이틀 동안 치러졌던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잘 마무리가 됐죠. 이제 유권자들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 단 하루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에서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일반 유권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 유권자의 경우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일반 유권자가 모두 투표소에서 퇴장한 이후에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 대선에 있었던 사전투표, 이른바 소쿠리 투표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 미리 알고 계십시오. 자, 확진자 투표 시에 유의해야 할 점들이 또 있을 텐데 손 변호사님, 어떤 점들을 좀 유념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일단 오늘 시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시 반부터 이제 투표가 시작된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금 대기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들이 좀 미리 사전에 빨리 투표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확진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협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출은 이제 오후 6시 20분부터 허용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아하. 이동 수단도 도보, 자가용, 방역 택시로만 이동해야 되고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제 확진자라는 걸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보건 당국에서 온 확진자 문자 같은 걸 미리 이제 찾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선관위 관계자는 과거에 이제 임시 기표소 바구니 투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투표 방식은 일반 유권자나 확진자나 동일하게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오늘 이런 점들을 참고해서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진자들의 투표 주의사항을 들으셨는데요. 일반 유권자들도 신분증 말고 챙겨야 될 게 또 하나 있죠. 바로 마스크입니다. 마스크와 신분증 두 개 같이 챙기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일반 유권자들 투표하는데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워낙 뽑아야 될 일꾼들이 많다 보니까요. 투표 용지도 많죠.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오늘은 투표를 두 차례 나눠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미 투표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 투표 못하신 분들은 잘 듣고 가서 편하게 투표를 하십시오. 우선 1차 투표 때 교육감, 광역단체장 그리고 기초단체장을 뽑는 투표용지 석 장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때 보궐선거를 진행하는 지역구에서는 한 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게 됩니다. 자, 이어서 2차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그리고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를 뽑는 용지를 또 받습니다. 바로 이게 또 넉 장인데요. 이 투표지에 또 투표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건요. 지역구 기초의원 투표인데 후보 옆에 가-1, 가-2 뭐 이렇게 가나로 구분도 있는데 유권자들이 이걸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지역구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한 정당에서 여러 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역구에서 한 명의 기초의원만 당선되는 게 아니라 적게는 2명, 많게는 3명, 4명까지도 당선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 1번 뒤에 가나 나 이렇게 한 정당에서 2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2-가, 2-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 명의 후보를 낼 수 있다고 해서 여기에 2명 다 찍으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반드시 한 명의 후보에게만 표를 이제 주실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정당에서는 아무래도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가 더 많이 당선되면 유리하기 때문에 네. 1-가나 2-가 같은 경우를 안정권으로 보고 네. 의도적으로 나 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그런 운동을 펼치기도 하거든요. 아하. 굉장히 복잡한 셈법이 이 중선거구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네, 제가 아까 가-1이라고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거꾸로 예, 1-가, 1-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투표 상황이 지금 궁금합니다. 전국적으로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지 지금 점심 전후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지역 투표율입니다. 수도 서울의 수장을 뽑는 투표율 이 시간 현재 14.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으로 가볼까요?
자, 제2의 도시, 제1의 무역항이죠. 인구 340만의 부산, 이 시간 현재 15.2%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이 시간 현재 14.4%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네요. 다음은 인천 가보겠습니다. 아까 언급해드렸지만 현직의 대결로 관심을 끌고 있는 인천 지역입니다. 13.9%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죠. 광주 이 시간 현재 9.6%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충청의 최대 도시 대전 시민들의 선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15.5%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노동자의 도시 울산 민심의 방향은 어디로 갈까요? 16.1%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종시로 가보겠습니다. 행정수도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13.4%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 지역 가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최대 관심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죠. 1356만 경기 민심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15.1%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강원으로 한번 가볼까요? 한반도의 허리라고 불리는 강원 지역 18.4%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 지역 가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캐스팅 보트 지역이죠. 충북은 이 시간 현재 16%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군요. 자, 충남 지역 가보겠습니다. 초접전 지역으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16.1%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 지역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죠. 이 시간 현재 12.6%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지역 이 시간 현재 투표율 14.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수의 힘이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경북 이 시간 현재요 16.3%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입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고향이 있는 지역이죠. 낙동강 벨트 경남 지역은 지금 16.3%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바다 건너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한라산의 기운을 받는 제주 지역 이 시간 현재 16.9%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지역 투표를 살펴봤고요. 전국적인 투표율은 이 시간 현재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15%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투표를 할 때요. 후보들 기호를 가지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 참 많다는 이야기 이번 선거에서 유독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바뀐 상태에서 의석수 기준으로 기호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 기호 굉장히 중요해요. 네. 1번이냐 2번이냐 네. 이거 가지고 늘 싸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당이면 1번이라고 무조건 생각을 하기 그렇죠. 쉽죠. 얼마 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네. 이 여당이 무조건 1번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국회의원 숫자에 따라서 기호가 결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민주당이 기호 1번입니다. 국민의힘이 기호 2번이고요. 정의당이 이제 3번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정당하고 무소속이 쭉 이어지게 돼 있죠. 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예요. 아, 네. 예, 교육감 후보들은 기호가 없습니다. 네. 이름이 그냥 있어요. 네. 이름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포천에 있는 아들이 저기 저 평택에 있는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맨 위에 있는 사람 찍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름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네. 기호가 없습니다. 그 메인 위에 있는 사람이면 기호 1번인데 저는 지금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특정 정당이나 예를 후보에 들면 유리하면 안 되니까요.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자, 뭐 어떤 지역의 경우는 교육감 선거에 기호도 없고 정당명도 없는데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 3사람이 출마한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혼란스럽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대변인님, 사실 투표소 하면 일반 유권자들은 이 정말 몇 년 만에 한 번 치르는 이 행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SNS에 투표하고 와서 사진 많이 올려요. 주의할 점이 뭡니까? 뭐 이 기호라든가 뭐 이런 거 표시하면 안 되는 거 이번에는 없다면서요?
그런데 일단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 그 마음이 너무 넘쳐가지고요. 투표 용지를 찍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거는 안 되죠. 예, 그거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막 이런 그 단체 대화방에 올려서 네. 정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건 절대 안 되고요. 이제 밖에 나와서 내가 정말 투표했어요. 내가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했어요 하면서 이제 투표소 옆에서 찍거나 아니면 내가 뭐 몇 번을 찍었다. 이제 기호 표시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뭐 지나치게 뭔가를 그 보이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자기가 투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 절대 투표 용지를 찍어서 공개하는 행위는 큰 문제가 된다는 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투표하고 나와서 그 투표소 앞에서 이렇게 V자 그리거나 뭐 엄지척하거나 이런 건 괜찮다면서요, 이번에는? 네, 이제 뭐 후보자의 어떤 기호라던가 이런 걸 표시하는 건 괜찮기 때문에 네. 투표소 안이 아니라 투표소 밖에서 네. 이렇게 사진 찍는 건 괜찮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신이 응원하는 후보의 벽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벽보 앞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올리면서 인증샷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것도 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좀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완화가 네. 된 셈인데 네. 중요한 것은 앞서 김효은 전 대변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표소 내부에서는 사진 촬영이 그렇죠. 불가능하고 특히나 용지를 촬영하게 될 경우에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예전보다 많이 완화된 만큼 젊은 분들도요, SNS에 이 축제라고 생각하시고 이벤트라고 생각하시고 즐겁게 사진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 혹은 투표를 못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요. 꼭 투표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요 예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행사하시는 한 표가요. 돈으로 계산을 하면 중형 승용차 한 대 값이라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된 말입니까? 이게 한 3, 4천만 원 하지 않습니까? 중형 승용차면? 그렇습니다. 오늘 투표하는 한 표의 경제적 가치가 3,612만 원에 육박한다라는 아하. 것인데요. 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 계산의 방식은 그 현재 1년 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 단체들이 전부 쓰는 예산이 무려 400조가 넘는다는 것이고요. 네. 그럼 4년 동안 쓰는 금액은 1,600조가 이제 전국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쓰이는데 그 지자체의 예산을 쓰는 지자체 장들이 오늘 투표를 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 한 표를 잘 행사하셔야 또 지자체 예산이 잘 쓰이게 된다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3천만 원이면 사립대학교 뭐 등록금 어허. 그리고 중형 차량 이런 금액과 맞먹는 금액이기 때문에 포기하시지 마시고 네. 한 표 행사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분께서 행사하시는 소중한 한 표를 돈으로 표현해서 좀 언짢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이 소중한 한 표라는 그 가치를 저희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한 표의 값을 돈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또 우리가 우리 주변 살림을 이끌어갈 소중한 리더들을 뽑는다는 생각으로 꼭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